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지민입니다. 최근 들어 60세 이상 남성분들께서 비아그라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부터 최고 용량인 100mg을 매일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매일같이 드셔도 안전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해답을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하면서 경험한 실제 사례와 더불어 연령대별로 약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자주 발생하는 심혈관 문제나 전립선 질환 같은 배경 질환과 함께 비아그라를 사용했을 때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명확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매일 2주간 꾸준히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40대, 50대, 60대, 70대 남성분들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직접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효과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몸 안에서 어떤 기전이 작용하는지, 왜 어떤 분은 빠른 효과를 보지만 또 어떤 분은 오히려 부작용에 시달리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약을 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30년 넘게 환자 한 분의 몸과 마음을 살펴온 의사로서 무엇이 진짜로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도 함께 안내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미 비아그라를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나이와 복용량, 복용 빈도를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살펴보고 그것이 안전한 사용인지 아니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존엄은 단순히 약 하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정보와 신중한 선택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당당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몇 달 전 제 진료실을 찾은 65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부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 오셨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자신감을 잃고 배우자와도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나누기 힘들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비아그라를 처방했습니다. 첫 복용 후 환자분은 놀라울 정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활력과 자신감이 되살아났고 아내와의 관계도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첫 주는 마치 기적과도 같았다고 표현하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너무 좋은 효과에 고무된 나머지 그는 매일같이 최대 용량인 100mg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주, 더 강하게 라는 생각이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자극한 것이죠. 2주가 지나 다시 찾아오셨을 때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기적 같았는데 지금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빨리 뛰고 어지럼증까지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용량을 짧은 기간에 남용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발기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체내 물질들이 고갈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수력 발전소에서 물을 충분히 저장하지 못하면 아무리 수문을 크게 열어도 전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몸 역시 비슷합니다. 약은 강력하지만 몸속 자원이 바닥나면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저와 같은 비뇨기과 의사들이 자주 목격하는 문제입니다. 효과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매일 최고 용량을 반복하면 단기적으로는 빠르게 약효가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아그라는 도핑제가 아닙니다.
순간적인 자신감을 위해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가장 소중한 활력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연령대에 따라 비아그라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약이라도 40대와 70대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40대 남성은 신체가 아직 젊고 호르몬 분비도 충분하기 때문에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43세 김 선생님은 처음 3개월 동안 매일 복용한 뒤 곧바로 격일 복용으로 전환했고 지금까지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연령대의 환자들은 일정 기간 사용한 뒤 필요할 때만 복용하는 패턴으로 바뀌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아그라 대신 혈액순환 개선제를 찾는 사례도 많습니다. 50대에 들어서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시기부터는 전립선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아그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전립선 치료제와 함께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54세 박 선생님은 2년 넘게 비아그라와 전립선 치료제를 병행해 오셨는데 여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다만 40대처럼 쉽게 용량을 줄이기는 어렵고 대체로 1년 이상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 연령대 환자들은 비아그라와 호르몬 요법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장기간 사용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실제로 62세 이 선생님은 호르몬 주사와 비아그라를 병행하여 3년 이상 좋은 효과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70세와 80세의 남성은 다시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 나이대의 많은 분들은 이미 10년 이상 전립선 치료제를 사용해 온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관계 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은 꼭 필요할 때만 비아그라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성생활보다는 배뇨가 편해진다는 이유로 매일 복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74세 조 선생님은 처음에는 배뇨 개선을 목적으로 비아그라를 시작했고 지금도 만족스럽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약이라도 연령대에 따라 반응은 뚜렷하게 달라집니다. 젊을수록 빠른 효과를 보이고 중년에는 병용 치료가 필요하며 노년에는 장기간 사용하거나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올바른 사용법을 찾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연령대별 차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경향일 뿐입니다. 실제 환자분들을 보면 나이가 같아도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60세임에도 불구하고 40대보다 더 빠른 개선을 보이는가 하면 반대로 아직 40대인데도 효과가 70대 어르신보다 더딘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나이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심혈관 건강, 간과 신장의 기능, 생활 습관, 그리고 심리적 요인까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의 경험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100mg을 매일 복용해도 괜찮다고 해서 본인도 똑같이 시도한다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아그라는 정해진 공식대로 쓰는 약이 아닙니다. 반드시 개인의 몸 상태에 맞추어야만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25mg이 충분할 수 있고 또 다른 분은 50mg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의 지도를 받으며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몸의 대사 속도가 느려져 약 성분이 체내에 더 오래 남습니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복용하면 쉽게 과용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비아그라 사용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게 맞는 맞춤 복용입니다. 나이, 질환, 체질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무조건적인 복용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비아그라는 분명 많은 분들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약입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의존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목격한 문제는 바로 심혈관계 합병증입니다. 비아그라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는데, 특히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혹은 스텐트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환자 중 한 분은 고용량을 며칠 연속으로 복용하다가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응급실에 실려온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즉시 치료를 받아 회복하셨지만 의사들조차 몇 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위험은 간과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입니다. 간과 신장은 약을 대사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고용량을 장기간 사용하면 장기가 쉬지 못하고 혹사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변이 잦아지는 정도로 나타날 수 있지만 검사를 해보면 이미 간 수치가 상승하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50대, 60대 남성은 본래 장기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세 번째로 간과하기 쉬운 문제는 심리적인 의존입니다. 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안이 생기면서 오히려 스스로의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비아그라를 먹지 않으면 아내와 가까워지는 것이 두렵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단순한 약물 의존이 아니라 가정의 정서적 유대와 행복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비아그라는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잘못 사용하면 심장, 혈압, 간, 신장, 심리적 안정까지 모두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용량과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비아그라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품 여부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비아그라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대부분은 성분 함량이 불규칙하거나 아예 정체불명의 화학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환자들은 효과가 너무 강하다고 했다가 정품을 복용했을 때 생각보다 약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이전에 가짜 약을 복용하면서 몸에 과도한 자극을 받은 결과입니다. 반드시 의사가 처방한 정품만 복용해야 안전합니다. 복용 시점과 식습관도 큰 영향을 줍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직후에는 약효가 현저히 떨어지고 술을 마시면 간이 알코올 분해에 집중하면서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공복 상태에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용 후 최소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용량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대사 속도가 느려 약 성분이 체내에 오래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100mg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5mg이나 50mg 정도의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복용해서는 안 되며 절대로 연속으로 두세 번을 복용해서도 안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은 약이 효과가 없다고 느낄 때 임의로 용량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통, 얼굴 홍조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약제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협심증 치료제인 니트로글리세린과는 절대로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며 전립선 치료제와 병용할 경우 최소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복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원칙을 지킨다면 비아그라는 단순히 위험한 약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언제나 안전입니다. 비아그라는 단독으로 사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지만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에는 훨씬 더 큰 위험이 따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심혈관 질환 치료제와의 조합입니다. 협심증 환자에게 흔히 처방되는 니트로글리세린 계열 약물과 비아그라를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신, 뇌졸중,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절대 금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두 약물을 동시에 사용한다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립선 치료제와의 병용도 신중해야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위해 흔히 사용되는 약물은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비아그라와 함께 복용하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사용해야 하며 용량 또한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 다양한 만성질환 약물들이 비아그라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친구도 괜찮았다는 말만 믿고 복용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것입니다. 다른 약물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약물 상호작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전문가의 조언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한 분의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4세인 초의 선생님은 대기업 임원으로 오랫동안 강한 이미지를 유지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철저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이었고 은퇴 후에도 활력 있는 모습을 지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60세가 넘으면서 이전처럼 힘이 나지 않고 자신감이 떨어지자 결국 비아그라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권장 용량대로 복용하며 만족스러운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격 탓에 점점 더 강한 결과를 원하게 되었고 결국 스스로 용량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먹으면 더 강해진다는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 어떤 날은 권장량의 2배를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저녁 자리에서 술까지 곁들이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와 함께하는 도중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극심한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곧이어 가슴 통증까지 동반되자 가족들은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도착 당시 그의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고 의사들은 비아그라 과다 복용으로 인한 급성 반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술이 함께 작용하여 상황은 더욱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응급처치 덕분에 초의 선생님은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몇 분만 늦었어도 뇌졸중이나 심정지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은 뒤 그는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약을 자신감을 위한 도구처럼 남용해 온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비아그라는 절대 많이 먹을수록 좋은 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의 욕심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과 함께 복용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순간의 자신감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아그라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 가장 안전하고 오래가는 길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약은 순간적인 도구일 뿐, 진짜 힘은 생활 속에서 길러야 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굽고 혈액순환이 떨어집니다. 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처럼 무리가 가지 않는 활동을 꾸준히 하면 혈류가 개선되고 자연스럽게 발기력도 좋아집니다. 여기에 골반적인 운동, 즉 케겔 운동을 더하면 효과가 훨씬 뚜렷합니다. 소변을 참는 것처럼 근육을 조였다가 풀어주는 간단한 훈련인데 며칠만 해도 배뇨와 발기 유지 능력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한국 남성들은 대체로 기름진 고기와 술자리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런 습관이 바로 50세 이후 남성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고기와 튀김을 줄이고 대신 채소, 통곡물, 콩류를 늘려야 합니다. 또한 연어, 고등어, 정어리, 호두, 아마씨처럼 오메가3이 풍부한 음식은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혈류를 원활히 하여 발기력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굴, 새우, 조개류 같은 해산물은 아연을 공급하여 남성 호르몬 생성을 촉진합니다. 반대로 술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간을 혹사시키고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켜 결국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세 번째는 수면과 정신 건강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잘 먹어도 수면이 부족하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깊은 숙면은 남성 호르몬 분비의 핵심 시간입니다. 매일 5시간 이하로만 자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반대로 하루 7에서 8시간 숙면을 유지하면 몸은 다시 안정과 활력을 되찾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관리도 빠질 수 없습니다.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해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산책, 명상, 깊은 호흡, 배우자와의 대화 같은 단순한 휴식 습관을 생활 속에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내와의 정서적 교감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남성의 자신감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오래도록 함께 걷고 대화하는 부부들은 약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유지합니다. 결국 운동, 식습관, 수면과 정신 건강, 이 세 가지가 남성의 힘을 회복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약이 일시적인 불꽃이라면 생활 습관은 오랫동안 타오르는 불씨와 같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어느새 약이 필요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진료했던 67세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63세 무렵부터 비아그라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랫동안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어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마치 40대로 돌아간 것처럼 활력이 느껴졌고 부부관계도 한층 원만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약 6개월이 지나자 두통과 홍조,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가족 모임 도중 갑작스럽게 혈압이 떨어져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검사 결과 장기간 복용으로 인해 간과 신장에도 손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 약에 의존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진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약이 없으면 자신감을 잃고 아내와 가까이 하는 것조차 두려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약을 중단하고 생활 습관을 바꿔볼 것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비아그라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안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30분간 빠르게 걷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케겔 운동을 배워 골반저근을 단련했습니다. 불과 3주 만에 배뇨가 편해지고 밤에 깊이 잘 수 있으며 낮 동안
에너지가 늘어나는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식습관도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고기와 술을 즐겼지만 채소와 생선, 견과류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굴과 같은 해산물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며 아연을 보충했고 술은 거의 끊다시피 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도 함께 개선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가족 사업으로 인해 늦게 자고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며 매일 밤 깊은 호흡을 권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아내와 솔직하게 대화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공유했고 아내는 따뜻하게 이해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6개월 후 박 선생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 강하다고 느꼈고 부부 관계도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진짜 나 자신을 되찾았다고 말씀하셨고 아내 또한 예전보다 더 행복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사례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약물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더 오래 지속되고 훨씬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사례와 경험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비약이라는 순간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결코 평생 의지할 수 있는 마법의 약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과 남성의 본질적인 힘은 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바로 테스토스테론을 자연스럽게 높이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약에 의존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변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자신감은 약이 줄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보다 자연스럽고 오래 지속되며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비약이라는 보조 도구일 뿐입니다. 필요할 때만 현명하게 사용하시고 삶의 기본을 바꾸는데 더 집중하십시오. 그래야만 진정으로 건강을 지키고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더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의학적 사실이 아니라 제가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겪으며 깨달은 삶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남성의 힘은 약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비아그라의 효과와 함께 잘못 사용했을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심혈관계 합병증, 간과 신장의 손상, 심리적 의존까지. 약물 남용이 남기는 그림자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과 여유 있는 마음가짐을 통해 남성의 힘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비아그라는 평생 의존해야 하는 지팡이가 아니라 꼭 필요할 때만 신중히 사용할 수 있는 보조도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약에 기대기보다 생활 속에서 활력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건강은 더 오래 지켜지고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도 더 깊어집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른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확인하고 가능한 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실제 환자 사례와 오랜 임상 경험을 토대로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남성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존엄이 오래도록 지켜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